어떻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신주 선생님의 지혜를 이렇게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좀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와 기댈 만한 언덕이 되는 그런 시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쭉 진행될 인생의 항해에서 주체적 삶을 찾아나가는 그런 나침판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죠? 오늘 이 가을색이 진하게 들어가는 이 시간에 광산구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우리 흔히 거리의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통하시는 분이에요. 강신주 박사님 오늘 모실 건데요. 조금 질문이 어렵죠.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화두를 던지시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피는 뜨거운 남자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의 철학자 인문학 카운슬러 강신주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여기 어디 제가 강주에 왔었는데 그때도 차 시간이 이래서 사인을 그때 못했었던 게 갑자기 불현듯 기억이 나서 오늘은 굳이 간다고 그래도 사인을 하겠다고 제가 붙잡아서 사인을 딱 강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책까지 오신 분들 다 사인을 해드리고 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받고 싶으신 분은 사실 의미도 없는데 그 다 의미 없어요. 한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래. 그냥 그때도 굳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오늘은 시간을 반으로 할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저 테마가 저걸로 먼저 하고 저게 오늘의 그 기조 테마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쵸 여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대답을 해낼 것인가가 사실 우리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다가 보면은 더 많은 성찰들이 있을 것 같고 한 3년여 벙커에서 다상담을 했었을 때 그때 했었을 때 사실 고마웠던 건 제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니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2, 3년을 거기서 했고 재밌었죠. 그때 제 전성기였어요 육체적으로도. 한 7시 반에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하니까 이제 한 2년여 되니까 위경련 오더라고요. 위경련이 와서 자의반 타의반 그만뒀죠. 몸이 망가지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어준도 돌아오고 원래 시작은 벙커라는 곳을 김어준이 만들어 놓고서 박지만 건 때문에 소송에 걸리죠. 그때 쫄아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벙커 식구들이 굶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때. 그래서 김어준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식구들도 굶주리는 것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상담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하루 매출액이 한 1,5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7시 반서부터 새벽까지 하잖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위에서 계속 샌드위치 만들죠. 아주 재료 저질인 걸로 비싸게 파는 샌드위치들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1시간마다 셔요. 목마르니까 또 계속 먹어요 커피. 그럼 한 400명이 그리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는 그 대학로 주변이 재밌었던 게 뭐가 재밌었냐면 편의점 주인들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한 300명이 편의점에 난입하는 것들은 밤에 새벽 3시에 무섭거든요. 막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다상담을 끝나고 한번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직접 다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갑자기 책 지필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고 몸도 사실 좀 안 좋고 지금도 사실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몸은 만들고 있는데 강연 오기 전에는 저는 전날 야간 산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강연은 다리로 해요. 다리로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이 파도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부달리는 날은 제가 저 뒤쪽으로 쭉쭉 밀린다고요. 저의 역할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쫙 벽 쪽까지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로 한번 나눌게요. 두 파트로 나눠서 한 파트에서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저거는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책을 딱 쓰고 나서
막 욕도 많이 먹어요. 뭐 책 이게 뭐야 막 이런 욕을 먹는데 그건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수준 낮은 애들이 떠드는 거는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한테 몇 분한테 보내주죠. 그분들이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스님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안심이 됐었던. 어느 스님은 밤 11시인가 10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중이 공약 먹고 디비 자야 될 그 시간에 다 읽으신 거예요. 너무 후련하게 잘 읽었다. 그럴 때 그날은 저는 잠 못 잤어요. 잘했나 보다. 잘 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거는 무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간화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간이 볼간자, 화가 화두할 때 화자, 선이 선불교할 때 선자. 화두를 간한다라는 거예요. 화두를 뚫으면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뭐 라마즈 분만법처럼 중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두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화두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화두는 왜 만들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은 뚫어요. 자기 삶에 당당한 사람들 주인은 뚫고 노예인 사람들 있죠. 위축되고 막 이렇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뚫어요. 그냥 힘들어요 풀기가. 그러니까 화두가 확 뚫리는 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그 참선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화두 간화라고 그래요. 간화. 불교에는 참 예쁜 말이 많죠. 관세음보살 들어봤죠? 관음보살. 진짜 멋있지 않아요? 볼관자에 소리, 세상의 소리, 신음소리예요. 세상의 신음소리를 관한대.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는데요. 관음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관음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음증을. 관음이 너무 예쁘죠? 세상의 아픈 소리를 듣는다. 벙커에서 이렇게 다상담하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책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벙커에 다상담한 그 시기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막 듣다가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아시겠죠? 화두 하나씩 풀어보는 거고 막 옛날 사람도 생각나고 원효도 생각나고 진울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사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상담을 하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 무문간이라는 책의 화두 48개인데요. 48개를 매주 하나씩 풀고 있었던 거예요. 매주. 그게 저한테 힘이었어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거는 아까 이제 구청장님이 엎드려 얘기했지만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면 죽죠? 매달린 절벽이 뭐냐 하면 매달린 절벽이란 건 이런 거예요. 매달린 절벽은 뭐냐 하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거를 매달린 절벽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 여러분들은 남편이랑 이혼하면 죽을 것 같죠? 그걸 놔야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장도 놔야 돼요. 직장 붙잡고 있죠. 여기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더 붙잡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달린 절벽이라는 거, 매달린 절벽을 집착이라고도 해도 되죠. 그냥 그걸 매달리고 있는 거야. 집착 끊기 쉬워요? 안 그래요. 집착을 왜 하고 있는데요?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 살 것 같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죠. 옆에서 딱 보면 나한테는 집착이 아니니까 그건 끊어 이러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끊어야 돼요. 옆 사람이 끊어주지도 못해요. 그거는. 매달린 절벽이란 건 우리한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강신주한테 매달린 절벽과 여기 계신 분들의 매달린 절벽은 다 다르다고요. 일단은 느낌은 어떻게 되냐면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화를 한다고.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됐는데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었다고. 바보죠? 그거 놓고 옆으로 옮겨가서 잡아가 나가면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미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한테 아이한테 돈 기타 등등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고요. 계속. 그걸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놓은 거야. 제가 왜 놓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거 잡고 있죠. 잡고 있는 거 있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죠. 정상적인 부부, 자식 있는 부부들이 관계를 퉁치거나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느냐 부부간의 관계를 고민 안 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주 쉬워. 100%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남편은 일에 집중해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밤에 야근하고 이래.
부인들의 특징들은 100%예요. 그냥 아이한테 집중한다고. 뭘 이렇게 하나를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나를 잡아요. 이 잡는다라는 의지는 뭔지 아세요? 딴 걸 안 잡는다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어. 매달린 절벽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거 붙잡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 잡아요. 사실은. 매달린 절벽에서 왜 손을 떼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놔야 요것도 잡고 얘도 잡잖아요. 이걸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한테 자유는 훌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중들이 결혼을 한다. 근데 부인을 너무 사랑한다. 중생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하지? 에? 부인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중이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되죠? 중들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살이라고 그랬잖아. 세상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근데 항상 부인 목소리만 듣고 아이 목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딴 게 안 들려요 원래. 근데 그걸 계속 들어야 될 것만 같은 거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의 핵심은 이거죠. 이거에서 손을 떼라라는 건데 이렇게 살라라는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뭐를 하나 본다고. 자기 집만 생각해봐요. 친정어머니 그 기억이 나나? 귀찮지. 어느 사이인게 조금 커져야지 아이도 던져놓고 남편도 던져놓고 어미 손잡아야 될 때도 있잖아. 꼭 어미가 찢어야지 그때 돼서 후회한다고. 그리고 정당화해. 어쩔 수 없었다고. 돌아보세요. 아이한테 왜 집중했나. 어미 안 만나려고 집중할 수도 있어요. 나 바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느냐라는 것. 항상 메커니즘은 이래요.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어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존재 이유인 것 같아? 이미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나는 주인은 아니죠. 그거예요. 그놈이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놀아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손을 떼야 돼요. 놀라운 건 우리가 죽을 땐 다 손을 떼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아이 사랑한다. 아이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뒤지는데 손을 놔야 된다고.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놓느냐라는 거야. 돈에 대한 집착이요? 죽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가서 뭐해 그거. 아무 의미도 없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는 다 놓고 가요. 다 놔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걸 놓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몇 개의 삶을 더 살 수 있죠 사실은.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거는 그런 테마로 던지는 거죠. 근데 힘든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매달린 절벽에 왜 손을 떼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죠. 한 번 크게 죽어야 한 번 크게 다시 살아난다. 한 번 죽듯이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은 지금 연속적이죠 삶이. 연속적인 것 같죠? 제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세계와 불행한 사람의 세계는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달라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막 여기 고민 있는 것들 보잖아요. 다 뭔가 매달려 있어요. 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붙잡을 게 없을 것 같아.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만만하진 않죠. 만만했으면 다 해탈 스님 되고 뭐 해탈하고 자유로워지죠. 뭐. 제가 쓴 말은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불섭계제 변해철수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불자 안이불 섭 건널섭 계제는 둘 다 사다리란 뜻이에요. 사다리를 밟지 않고 현해철수. 현해라는 말이 뭐냐면 매달릴 현. 예? 애가 절벽에 마의 삼존석불, 마의 불 이런 말 들어봤죠. 마가 갈 맞자에 가는 거. 절벽에다 막 갈아가지고 부처상을 조각한 걸 마의 불이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마의 다음에 뭐를 붙여줘? 삼존이니 뭐니 이거는 이제 그 모양을 본뜨는 거예요. 현해라는 말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철수가 군대 철수할 때 철수인데 정확하게 불교에서 온 말이죠. 이 맥락에서 거둘철 손수야. 손을 이렇게 거두는 거야. 현해철수라는 말이. 요거의 사실 좋은 버전은요. 백척간두 진유부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장대 위에 있어 이렇게. 그쵸? 여기 이쪽 옆으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이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못 간다고 한 걸음도.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가? 백척간두 진유부랑 사실 거의 같은 거죠. 한 번 어떤 형식의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태어나는 거야.
이거 잘 보세요. 집착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이거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 물병 아니다. 황금. 황금이에요? 뭐라고? 물병이야. 이거 황금이에요? 황금인데 이걸 잃어버렸어.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꽃 있죠? 있지? 이거 없애고 꽃이 있다? 있죠? 꽃 있어요? 없어요? 뒤에 보지 말고요, 좀. 여기 있어, 없어? 이게 집착의 메커니즘이에요. 없어. 여러분들은 꽃이 없다 생각하죠. 여기 꽃이 없지. 꽃이 없죠. 여기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가리키면 꽃을 생각해요, 안 해요? 뭐 생각해? 바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집착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를 실현하거나 젊음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게 됐을 때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다리 잘렸으면 그냥 잘린 대로 살면 돼. 근데 자꾸 거울 보면 뭔가 빠져있다? 다리가 없어. 길을 걸어가라도 옆에 보여 자꾸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해돼요? 머릿속에 하나 또 외워야 될 거.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어요. 여기 길거리에서 예쁜 꽃을 봤다고 합시다. 봤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사랑해. 너무 이뻐. 매일 가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오면서 졌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집착이 그때부터 생기지. 어디 갔지? 이들은 왜 다 죽었지? 그냥 지나갔던 사람한테는 그냥 나무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없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라는 건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 세계는 다 있어요. 다. 거울을 보세요. 나의 뒷모습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이 세계는 다 있어요. 없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 없음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이게 없다가 아니라 딴 사람들 보면 없는 거예요. 딴 사람 손이 보일 거야. 근데 나한테는 뭐가 보여요? 자꾸 그 금덩어리가 보인다? 뭔지 알죠? 내 손에서 빠져나가 그 남자의 손, 그 여자의 손, 어머니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죠? 첫 실현을 하면 이래요. 허전하다고. 이때 죽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돌아오질 않으니까. 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겠고, 나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와.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안다고. 어머나? 이혼을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이별을 해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찌 살까 이러다가 빈손이니까. 빈손에서 자꾸 헤어진 사람, 이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놀라운 자각과 깨달음에 이르러요. 어머? 아무 남자랑 만나도 되네? 이런 놀라운 자각에 이르면서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6개월 정도는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6개월 지나서 댄스 학원을 끊으시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자각이야. 드디어 깨달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 싱글이네? 요 사이가 힘들어. 요 사이가. 아이가 처음에 죽으면 너무나 힘들 거라고. 그때 죽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없어진 거에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야. 막. 돈을 여기 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돈을 잃어버렸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져요? 잃어버렸다고? 없어. 빈주머니다. 없어. 잃어버렸어. 그 사람은 떠났어. 엄마는 죽었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지죠? 돈이 없네. 어디 갔지? 없네가 집착이에요. 나는 왜 돈이 없지? 스펙이 없지? 사랑이 왜 없지라고 생각할 때 집착이라고요. 없다라는 형식으로 와. 막 갈망처럼 와. 비어있는 것처럼 와. 빈손으로 온다고. 빈손이 아니라 다 잡을 수 있는 손인데 빈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노예를 정의를 합시다. 주인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야. 노예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거라고. 근데 심각하다? 우리 저 노란색 옷 입은 분은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에이, 그거 헛소리죠. 그때 다르다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알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오늘 고민 중에서도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꿈이 뭔지 모르겠다. 40이고 50이고 아이도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알면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알려고 안 해요, 되게. 끔찍한 일이야. 아까 여기 가야금 소리 듣고 감동해서 가야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직장 생활 하겠냐고. 당장 폭포에 가서 득음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는요 주인이 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거 타인은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꿈을 진짜 얻고 싶으세요? 원하는 거 찾고 싶으세요? 주인의 정의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모르면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어미가 원하는 거, 교수가 원하는 거, 주변 사람이 원하는 걸 하면 편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된다라고, 안 되려고 한다라고 봐요. 본능적으로 알아, 주인이 뭔지. 그게 얼마나 사자처럼 살아야 되는지. 직장 상사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래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올해는 전을 5만 장 붙이자 이럴 때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건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 없이 뭐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노예의 품성이죠. 피라미드 공사장에 있는 노예들이 즐겁겠어요? 어머나 신난다 뭐 이렇게 일하겠어? 하루 때우면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 되물어 보자고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관철시키고 살아야 되거든. 너무 힘든 거야. 막연한 거예요, 그게. 그죠? 주인이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1차적 고민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주인이 될 의지가 있을까? 없어요.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야. 이거부터가.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는 집요한 노력을 안 한다고. 안 찾는 게 좋아요. 찾으면 사생결단이 나와야 돼. 이걸 관철시킬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나는 적벽가를 완창하고 싶어. 적벽가를. 이게 진짜 원하는 거야. 완창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딴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안 찾는 게 낫다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아. 찾으려는 생각이 없어. 마치 못 찾은 것처럼 못 찾은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찾는 제스처를 취한다고나 할까? 무슨 말인지 알죠? 실패할 줄 알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같은 그런 정신승리?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못 찾았다. 이런 문제. 어쨌든 염화시 중에 미소가 뭐냐면 잡을 염, 꽃화, 꽃을 잡다가 염화예요. 시중, 시가 보일 시, 보이는 거 이렇게 시위할 때 시자예요. 중이 대중, 민중할 때 중.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다, 염화시중이에요. 한자는 쉬워요. 영어랑 어순이 같아. I love you처럼 동사가 가운데 나와요. 이렇게 염화, 그러면 꽃을 잡고 시중, 보인다. 미소는 뭐냐면 시타르타가 강의를 하면서 꽃이 있다. 근데 꽃이 국화가 이 색깔이 있어요? 이 도룡뇽 색깔. 응? 어쨌든 꽃을 이렇게 든 거예요. 시타르타가 강의를 하다가 꽃을 딱 든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딱 들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뭐지? 저 깊은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명의 제자만 미소를 띄었대요. 가섭. 산스크리트어로 카사파라는 제자가 미소를 띄운 거야.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가사를 벗어서 주면서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 네가 주인이 됐구나 라고 했어요. 요게 무문간 제가 메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의 원칙이죠. 무문간에 나와 있는 48개 하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어떻게 다양성이 올라가느냐. 예? 노래 잘하는 아이는 노래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찾아주셨어요? 자식들한테 찾아줬나요? 찾아줬어요? 저는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찾아주는 거. 우리는 교육은 그따위가 아니야. 이거 해. 자식한테 솔직하셨던 분 있어요?
모든 엄마들 진짜 성적표를 다 떼고 싶어요. 지금까지 봤던 거. 그거 까고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그래요. 좀 제발.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집안 대대로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우리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본 적이 없다. 아이 손을 잡고 학원 다니지 마라. 얘야, 편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편하게 살자, 얘야. 그런 얘기 하는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 아버지가 고졸이다. 대학 가려고 했는데 집안 내력이다. 너도 힘들 거다. 얼마나 좋아. 뻥친다고요. 머리는 좋았는데 집이 안 좋았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지원만 받았으면 판검사 됐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님은 예술적인 걸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고 이런 분이야. 무슨 고시는 개뿔, 아이고 안 돼요. 그런 부모들. 왜냐하면 부모가 당당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해라 너희들이. 난 이거 잘한다.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아이도 그리 키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원했던 거, 선생이 원했던 걸 했으면 자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자가 사자를 키우지 개가 사자를 키우지 못해요. 절대. 항상 아이를 보면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의 남노함이 그 정도니까. 뻔한 거예요. 아유 사자가 어떻게 개를 키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반성하시면 돼요. 집안에 피의 흐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역시 딴따라다. 음악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다 장미면 무슨 재미가 있어. 화음이 뭐라고요? 들판에 핀 잡꽃들이요. 저 지리산 위에 올라가면 다양하게 피잖아. 골프장 만들듯이 훅 농약 져가지고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고 그게 전체주의고 획일화된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 교육부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는 꿈꿔요. 다양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이 되는 방법 여마시 중에 미소 하나 봤어요? 여기서 하나 놀라운 교훈을 얻죠. 다른 사람 속내를 읽지 마세요.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호랑이를 읽으려고 그런다? 배가 고프신가? 고프지 않으신가? 대신 카나리아를 만나면 속내를 읽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고 예쁘네. 왜 안 울지? 그냥 지나가잖아. 호랑이는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다가는 큰일 나. 이해돼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와도 관련된 거예요.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많이 보죠. 이렇게 보자고요. 주인과 노예가 있어. 누가 눈치를 보죠? 주인이 볼 때는요. 노예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교수가 당당하게 살면은 아이들 눈치 안 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요새 대학 교수들이 이상하잖아. 자꾸 만지잖아. 대학원생 애들이 막 만져. 서울대 교수도 만지고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참 어쨌든 그래 만지잖아요. 막 만지잖아. 근데 그 만졌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녹음을 해놨어.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아이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자 이제 다상담 모드로 간 거예요. 요 모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걸 본 거죠. 그때 옛날에 다상담을 할 때는 집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매번 고민하고 담배 피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화두를 하나씩 뚫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은 이제 거꾸로 시작하는 거고요. 예,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름을. 예, 강상구 하남동 50대 여성이래요. 50대 여성. 상담 사연 1 사춘기. 예? 이강인 씨인데. 예. 아 그렇구나. 요 두 장은 이분들은 뻔뻔하신 분이어서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했나봐. 이강인 씨 어디 있어요?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놈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까칠한 놈? 저 새끼가 저기 죽으려고. 어쨌든 저분이 나이 40에 낳은 누뚱이 아들놈이 초딩 6학년이래요. 40에 왜 또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낳았대. 초딩 6학년인데 요즘 여드름도 나고 사춘기다 반항기다 하면서 까칠해지는 걸 공식화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크게 고민하진 않지만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자세 태도는 무엇인가? 까칠하면 내 보내요. 야! 누가 밥 해줘? 그건 말 들어 임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때 당혹스러워요. 알바하는 애들. 그 편의점, 그 커피숍 주인한테는 졸라게 말 잘 들으면서 몇 푼 받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엄마는 엄청나게 해주는데 말을 안 들어 졸라게. 이런 무슨 개 같은 놈들이 있어요. 야, 제가 뭐야 문과 가고 싶었어요. 저 글 잘 썼어요 옛날에. 서울시장상도 받고. 그러니까 글리를 잘 쓰니까 문과 쪽을 가고 싶었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가 얇어. 그러더니 어디 동네 아줌마를 이상한 것을 만나가지고 큰아들은 공대에 가야 된다고. 저랑 상의도 없이 이과로 바꾼 거예요. 그 고2가 돼가지고 딱 갔는데 트레이드가 된 거야. 트레이드.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고2, 고3 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얘기를 못했어. 왜요? 난 독립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대를 갔어요. 제가 학부는 공대 나왔어요. 화학공학과. 나오고 나서 돈을 모았죠. 그 다음부터 대학교 때 돈 하나도 부모한테 안 땄어요. 부모한테 돈을 받으면 말을 들어야 돼. 그건 예의예요.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밥을 주는데 까치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학원서부터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무서운 아들이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투정 안 부려요. 말 들어야지. 밥 주고 등록금 주는데. 하지만 그 참적 절치부심이죠. 내가 돈을 번다. 이 더러운 집안 집구석. 그게 18, 17의 강신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출판사 사장, 내가 싫어하는 사장이 있어. 밥을 사줘요. 배가 꺼질 때까지 그 사람 욕을 하지 않아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꺼지면 바로 얘기해. 이해되죠? 배가 꺼졌는데도 아직도 좋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 먹었잖아. 남의 밥을 먹은 그날은 뭔가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돼. 그건 예의야. 밥값을 해야 돼요. 선배가 밥을 사줄 때 후배는 잔소리를 들어야 돼. 밥만 먹으려고 그러는 후배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잔소리 듣기 싫으면 돈을 내요. 그러면 말해도 돼. 불문율이에요. 쉬운 거야. 공짜로 밥 먹는 날은 돈 내는 애가 누군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아이를 가급적 맞춰줘요. 아니면 먹지 말던가.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40살의 아이를 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게 봤으니 내가 나이도 먹고 이러고 늦게 봤으니 조심조심해서 키워야 된다고. 나는 40 이상에서 봤으니까. 근데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없네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없어요. 잘 키웠다라는 기준은 엄마의 기준일 뿐이야. 아이가 엄마는 장미야. 아이가 개나리예요. 개나리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조바심 치지 말고요. 이런 거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조장이라는 말 아세요? 맹자에 나오는 조장. 도울 조자, 협조할 때 조자고 장이 기를 장자예요. 조장. 이런 거예요. 농부의 아들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벼를 너무 좋아해요. 벼가 풍년이 들었으면 하는 거야. 이놈이 새끼가 밤에 나갔어. 논에 가서 뭐 했냐면 벼 잘 자라라고 하나씩 조금씩 빼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 새끼 아들이 가니까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잘 자라려고 길게 도와주고 왔대. 조장이 그거예요. 내 아침에 가봤더니 뭐야 벼가 다 둥둥 뜨지. 생명체를 키울 때 조장하지 말아요. 차라리 방치가 낫다. 잘 키우는 방법은요. 주변에 잡초만 제거하면 돼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100% 식물 키우듯이 하면 돼. 건드리지 말고. 어머 이게 왜 개나리가 피냐 자르자 이러지 말고. 어머 개나리네? 아이고 개나리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미였는데 특이하다. 드디어 집안이 화엄세계를 만드는구나. 이러면 되지. 아버지가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라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 프린스턴 막 이런 데서 학위 받았어. 그때 아이가 성적표 딱 가져오면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어머니랑. 너무 행복한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표도 안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성적표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몰라요.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성적표가 안 나오냐? 엄마 고등학교잖아. 고등. 중등이 아니라니까. 이러다가 이제 쓸 때 있죠. 쓸 때.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너무 잘했다면 제가 성적표 가져올 때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88점이 점수니? 대략 난감이다? 아버지는 100점만 맞아왔다? 힘들어요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 눈에는 뭐로 보여요? 나는 다 결의로 보여. 뭔가 잃어버린 하자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부모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살아도 돼. 무조건 똑똑하니까. 제가 그래서 철학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책 읽으면 뺏어. 읽지 말라고. 어머니는 제가 책을 한 권씩 낼 때마다 좋아해요. 저자 탄생했는 줄 알고 좋아한다고. 책 읽고서 비평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요번에 요 꼭지에 감정 수업의 요 꼭지의 묘사는 좀 유치하다. 이러면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 내가 힘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식물 키우듯이. 지금은요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조장하지 말 것. 특히 사랑하는 대상에서는 조장하지 말 것. 금붕어를 키워도 개를 키워도 잘 될 거라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초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죠? 잡초 제거. 그리고 잡초만 제거하면 애가 잘 안 자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못 자랄 놈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원래. 식물 키우듯이 아이를 가서 아들을 보면서 이래요. 이 새끼 배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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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봐야 된다고. 나랑 다른 나무구나 다른 꽃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화음색의 이미지는 넣어놔야 돼. 내 몸에서 났지만 내 딸은 내 아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요것만 잘 알면 돼요. 그럼 조장하지 않아. 예, 그거 하고요.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이크 드세요. 왜 취업하려고 그래? 왜 취업을 준비하냐고. 부모님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세요. 돈 벌어? 네. 등쳐! 왜 돈을 벌어? 왜요? 왜?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 아니지. 직장에 취업하면 사장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산다니까. 월급만 받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하고 싶은 거를 쭉 하다 보면은 그걸로 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쭉 했는데 길이 안 돼서 네. 하고 싶은 거였어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건 취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얻잖아요. 음악을 좋아해. 적벽가를 좋아해. 배가 고프면 못하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돈을 벌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딴 사람들은 원하질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는 거 좋으면 딴 데 돈을 벌어서 한다고. 그런데 돈이 없었을 때 가장 빨리 줄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였다? 이 무슨 개소리예요. 원하는 거였다고? 안 그래요. 요새 젊은 아이들의 특징이 이래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못하겠다, 사랑을 못하겠다,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둘이서 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남자들한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야, 이 새끼야, 너 그 여자를 사랑하니? 사랑을 하면 돈을 벌어요. 더 강력하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거꾸로 들어가요? 왜 거꾸로 들어가? 언제 하려고? 뭐를 하려고? 이런 문제죠. 아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곧 대학교 때 원하는 걸 하다가 저쩌고 그걸로 못 먹고 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원하는 거에서도 돈이 일정 정도 개입돼 있었어요.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잘 고민을 해봐야 돼. 미묘하게.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돈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본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야. 옛날 노예들은 타율적인 노예예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있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거지.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막 노예들이 만들어. 그 피라미드에 자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파라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타워 팰리스를 지어. 그 노동자들 중에 몇 명이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게 자기 것이 안 되면 노예란 말이에요. 그게 옛날이랑 지금은 똑같아요. 억압적인 사회야. 지금은 옛날은 지금 노예는 출퇴근 노예야. 노예인데 출퇴근을 해. 옛날은 출퇴근을 못했어. 차이는 그거 알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묘해. 이게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느낌은 싸하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CEO가 이러는 거지. 강신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애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데 당연하죠.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 이 일 했으면 하는 사람.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미안하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거죠. 다 나가라. 자유를 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느낌은 자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딴 주인을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출퇴근 노예. 그래서 정치 철학자나 사회 철학자는 자발적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발적 복종. 정확하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구축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 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팔릴 수 있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나를 상품화 만들려고 그래. 서울대 명품 프라다가 된 거잖아. 지방대 나오면은 작은 게 된 거잖아. 짝퉁도 있어, 짝퉁. 종류가 많아. 상품이야, 상품. 상품은 어쨌든 죽은 거예요. 누가 쓰는 거야. 프라다 가죽이 나요? 망아지가 낫겠어. 살아있는 망아지가 나요? 프라다 가죽이 나? 망아지가 낫지. 무조건 고급스러운 프라다 가죽 가방이 되려고 그래. 지랄들을 해요, 제가 보면.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게 뭐예요? 자식을 프라다로 만들면 뭐해? 이놈 저놈이 옷이고 신발이고 다 신발 넣어볼 텐데 왜 손타게 하냐고. 아이를 잘 키우면 그러죠. 상품으로 만들지 마라. 너 자체로 가치 있다 그래야 되잖아. 조작하고 날조하고 키우고 스펙 쌓고 막 이래가지고 애를 고급으로 만들려고 그래. 잘 팔기면 뭐하냐고. 모든 상품들은 질리면 버려져요. 알잖아요. 다. 명품 사면 뭐해? 5년 몇 년 지나면 다 낡아버리지. 누가 쓰니까. 왜 자기 삶을 항의를 못하고 남이 항의하도록 만드냐고. 공대생들이 취업 잘해요? 가장 빨리 해고돼. 공대생들은 진짜 취업 잘 돼. 근데 한 15년 지나면 기술이 딸려서 해고 먼저 돼요. 할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가 요새 와서 그걸 알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나왔거든. 대기업에서. 왜냐면 공대생들이 무슨 임원이 되겠어요? 경영과도 아닌데. 공장장인데 공장장 몇 마리밖에 안 되잖아.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40대쯤 되면 어떻게 작은 중소기업도 알아보고 이렇게 전전한다고. 길게 보면 알아요. 길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취준생의 고통이요? 질 보세요. 취준생. 당당하게 걷는다고? 당당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합시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선비정신으로 여러분이 죽는 거 원치 않아. 힘을 길러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일단은 먹고 부는 거야. 나는 당당하게 부모로부터 독립될 거니까 아예 산부인과서부터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지금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엄마 혼자가요. 이러고 애가 기어서 나가. 죽어요. 기다립시다. 20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런 거니까. 인생은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고.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완전히 굴복하거나.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뭐 아니면 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방향이란 말이야. 뭐 쪽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걸쯤에 있다고 포기한다? 어차피 모로는 못 살 거니 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해. 아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슨 소린지 알죠?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어. 회사에 들어갑시다. 취업합시다. 그리고 생산력을 현저히 떨어뜨리자. 거기 가서. 그러면은 고용이 창출된다? 여러분 안 잘려야 돼요. 대신 묘해. 회사에서는 파악이 안 돼. 이상하다. 이번 신입사원을 뽑고 나서부터는 효율이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 또 뽑아야지.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밤새워서 일하면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왜 일하는지 아세요? 9시 비치에 꽃 키우는 것처럼. 나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목이 좁으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저 멘트들 M4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까요? 글쎄 모르겠다. 손님 의식으로 무장해서 삽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취업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비겁하다고 뭐라고 그러지도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게릴라예요. 게릴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주 힘이 세서 자본과 싸울 수 있고 내가 아주 힘이 세서 대통령이랑 맞짱 뜰 수 있을 때는 정규전을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게릴라밖에 없잖아. 내 가치 신념을 위해서. 우리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그리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리 살아왔지. 있어요. 퍼펙트하게 자유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언제 있었어요?
그 게릴라들 때문에 명맥이 유지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렇죠. 취준해도 돼요. 취업 준비해도 돼.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굳이 회사여야 되는지는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습관적인 것 같아. 딴 것도 해봐요. 이렇게 저 화초도감 이런 거 가지고 저 재배도 해보고 그래. 할 거 많아. 나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요, 저기 암벽도 타고 그래서 혼자서 야영생활 혼자 사냥해서 다 하고 뱀도 잡거든요. 뱀도 껍질 벗기고. 너무 좋잖아. 지천에 걸린 게 뱀인데. 아니 이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자. 지금 저 깐난쟁이 있죠. 깐난쟁이. 무조건 이런 거예요. 해서 학원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취업하고 그러면 해고되면 할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저 폐가 보내듯이 폐가. 나이트 하나만 주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그 아이 정리 해고됐다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안다고. 침낭이랑 텐트만 있으면 산다. 내 집 마련의 꿈? 필파워 1200짜리 침낭을 구하면 된다. 안 가르쳐주죠 그런 거. 그저 자본의 의지에서 살 수 있도록만 가르치죠.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강건하게 키워야 돼요. 사회에서 안 돌보니 어떻게 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안 그러면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 자본개혁합시다. 예? 법인세 올리고요. 하자고. 그걸 왜 노동개혁으로 하려고 그래? 노동개혁이요? 뭐 개뿔? 장난치죠. 시장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싸지게 하려고. 사람들 값싸게 구할 수 있고.